소행성 푸시케는 태양계의 소행성대에 위치한 특별한 소행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푸시케는 M형 소행성에 속하는데 이는 그 구성이 금속성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소행성과는 달리 M형 소행성은 일반적인 소행성보다 무거운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소행성대 내에서 가장 무거운 10개의 소행성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지름이 약 226km에 달하며 철, 니켈, 그리고 금과 같은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소행성에는 약 1,000경 달러 상당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과학자들에게 이 소행성의 탐사가 태양계의 초기 역사와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푸시케의 발견은 1852년 3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소행성은 이탈리아 천문학자 아닐레 가스프리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푸시케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로스의 아내 푸시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신화적 인물이나 신들의 이름을 소행성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푸시케의 특징입니다. 푸시케는 철과 니켈로 구성된 독특한 소행성으로 최근 레이더 관측을 통해 그 특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는 푸시케가 순수한 금속체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통상적으로 철, 니켈 합금은 행성의 핵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푸시케에서 이와 유사한 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푸시케가 과거에 분화된 더 큰 천체의 일부였으며 그 핵이 노출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M형 소행성들과 구별되며 푸시케의 표면에서 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해석과 일치합니다. 또한 푸시케의 표면에서는 소량의 휘석, 즉 규산형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푸시케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역사와 구성을 가진 천체임을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휘석의 존재가 과거에 일어난 충돌로 인해 푸시케가 외부 물질을 흡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푸시케의 궤도는 다른 소행성들과 비교해서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푸시케는 특정 소행성군에 속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매우 초기에 형성된 천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가설에 따르면 태양계 형성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어떤 대규모 충돌로 인해 푸시케가 생성되었고, 이 충돌로 인해 푸시케는 원래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궤도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푸시케의 엄폐 현상도 관측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때 관측된 광도 곡선의 변화는 푸시케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형태는 레이더 관측 결과와도 일치하며 푸시케가 복잡한 지형을 가진 천체임을 시사합니다. 엄폐 현상이란 푸시케가 별 앞을 지나가면서 별빛을 가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푸시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사의 푸시케 프로젝트는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한 임무입니다. 이 소행성의 특별함은 그것이 태양계의 초기 천체에서 분리되어 철, 니켈로 이루어진 천체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계의 형성과 초기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특히 푸시케 소행성의 독특한 금속성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행성 때의 이 독특한 천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는 중대한 임무입니다. 푸시케 프로젝트는 나사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년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사 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당초 탐사선은 2022년에 발사되어 2026년에 소행성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23년에 연기되어 발사되었고 2027년에 푸시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연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내부 평가를 실시한 후 푸시케 우주선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푸시케 프로젝트 수석 연구자 린디 엘킨 스탠튼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푸시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학적 통찰력은 지구 및 태양계 행성들의 핵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푸시케 탐사선은 지구를 출발하여 약 4년간의 여정 끝에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도착 후 약 21개월 동안 소행성의 궤도를 돌며 여러 종류의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궤도를 통해 푸시케에 접근하여 직접 탐사를 수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탐사선은 소행성의 지질학적,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 특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탐사선은 다양한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계, 다중 스펙트럼 이미저, 그리고 자력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탐사선은 고도의 우주통신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광통신 기술의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시케 탐사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시케 탐사선은 2023년 10월 13일 오전 10시 19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펠컨 헤비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1시간 30분 만에 우주선은 호주 캔버라의 나사 기지와 양방향 통신을 시작했는데, 이는 미션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위치한 이 소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36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그 금속 함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태양계 초기 행성의 핵과 유사한 구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푸시케가 초기 형성 과정에서 다른 큰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암석으로 된 껍질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핵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우리가 현재 지구나 다른 행성의 핵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푸시케 탐사가 약 45억 년 전 지구와 태양계 행성들의 탄생 과정과 구성 물질의 기원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푸시케가 행성 형성 과정에서 노출된 핵이 아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희귀한 종류의 원시 태양계 천체로 밝혀진다면, 이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 크게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탐사 임무는 달 너머 심우주에서 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광통신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며, 나사는 이를 통해 우주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존 무선 통신에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광통신으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 속도와 용량을 최대 10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우주기술 임무국 책임자인 프라슨 대사이 박사는 푸시케 탐사선이 광통신 목표를 입증하는 데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우주에서 더 대담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푸시케 탐사선의 추진 시스템은 이 임무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탐사선의 추력기는 태양전지판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작동하며 우주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엔진은 최소 900W에서 최대 4.5kW의 전력을 필요로 하며, 이는 탐사선이 장기간에 걸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푸시케 탐사선의 주요 탐사 목적은 태양계 형성의 역사와 푸시케 소행성의 구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소행성은 특이할 정도로 희귀 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희귀 광물이 푸시케에서 왜 그토록 많이 발견되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관측 결과 푸시케에서는 금, 백금, 그리고 텅스텐과 같은 희귀 광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물들이 푸시케에서 다른 소행성들보다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푸시케의 밀도가 높고 철과 니켈이 주요 성분인 표면 구성은 금속 핵이 드러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푸시케는 지구,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과 같은 암석 행성들과는 다르게 초기 형성 과정에서 다른 큰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암석 껍질이 벗겨지고 핵 부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탐사선에는 좌력계, 감마선 및 중성자 분광기, 다중 스펙트럼 이미지 장비와 같은 고급 과학 장비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푸시케의 자기장, 화학 성분, 광물 구성, 지형 등을 분석하여 지구로 자료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푸시케 탐사선의 장비 구성 중 태양전지판, 카메라, 그리고 감마선 검출기 등이 있는데, 먼저 태양전지판은 탐사선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탐사선에 필요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태양전지판은 우주에서의 장기 임무 동안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푸시케의 표면과 구조를 상세하게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카메라는 소행성의 지형, 표면 특성, 그리고 잠재적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마선 검출기는 소행성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장비는 푸시케의 광물 구성과 원소 분포를 탐사하며 특히 희귀 광물의 존재 여부와 분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남은 푸시켓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자로 행성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저명한 과학자인 린디 엘킨 스탠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킨 스탠튼은 이 프로젝트의 지휘를 맡아 푸시켓 소행성에 대한 첫 번째 탐사 임무를 이끌고 있으며 그녀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킨 스탠튼은 지구과학과 행성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해왔고 지구 및 행성 내부의 동적 과정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인 엘킨 스탠튼은 이 복잡하고 야심찬 탐사 임무의 전반적인 과학적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프로젝트의 과학적 목표를 설정하고 탐사선의 과학적 장비와 실험 계획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켓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그것은 엘킨 스탠튼의 리더십 하에서 이루어진 중대한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